요즘 50대 후반, 60대에 접어들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세요? 이제 회사도 일도 거의 끝나가는데 나는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모아둔 돈은 많은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다시 크게 벌 자신도 없고 은퇴는 축하받을 일이지만 동시에 불안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수입은 줄어들고 병원비는 늘어날 것 같고 집값은 오르내리고 자녀는 아직 완전히 독립하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자산 대부분이 집 한 채에 묶여 있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고민이 깊어지지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1세 택시 기사입니다. 평생을 도로 위에서 보냈고 서울 외곽의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이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그는 뜻밖의 선택을 합니다. 도시를 떠나 시골로 내려간 것이지요. 당시에는 주변에서 갑자기 왜? 라는 반응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결정이 그의 자산을 지켜준 결정적 한 수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단순한 미담으로 듣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은퇴 준비의 관점에서 보면 여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고민해야 할 현실적인 힌트들이 담겨 있습니다. 1. 집은 자산인데 현금은 없다는 현실. 그 택시 기사 김 씨 가명은 30년 넘게 일하며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당시 시세는 약 7억 원.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도 성공했네라는 말을 들을 만했지요. 하지만 문제는 현금이었습니다. 퇴직금 일부, 약간의 예금, 그리고 국민연금이 전부였습니다. 생활비, 관리비, 보험료, 병원비를 생각하면 매달 빠듯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혼자 산다는 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듭니다. 관리비, 주차비, 외식비, 교통비 작은 지출이 쌓이면 꽤 큽니다. 그는 고민 끝에 아파트를 정리하고 충남의 한 시골 마을로 내려갑니다. 2억 원대의 단독주택을 사고도 4억 원 이상이 남았습니다. 그 돈을 예금, 배당주, 일부는 월세 수익이 나는 소형 상가에 분산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주거비는 절반 이하로 줄었고 생활비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무엇보다 현금 흐름이 생겼습니다. 자산이 집 안에 묶여 있을 때는 불안했지만 현금이 생기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고 합니다. 은퇴 후에는 자산 규모보다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심리적 안정감을 완전히 바꿉니다. 도시에서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버티는 것보다 일부를 현금화해 생활을 안정시키는 선택이 오히려 자산을 지키는 길일 수 있습니다. 2. 생활비가 줄면 필요한 자산도 줄어든다. 두 번째 사례는 58세에 조기 은퇴한 박씨 가명입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맞벌이로 아이 둘을 키웠습니다. 은퇴 후에도 서울을 떠날 생각은 없었습니다. 친구도 병원도 익숙한 동네도 다 서울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1년을 살아보니 현실이 보였습니다. 월 평균 생활비가 400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는 줄었지만 외식, 문화생활, 각종 모임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은퇴했는데도 계속 돈이 빠져나간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경기도 외곽의 전원주택 단지로 이주합니다. 서울까지는 차로 1시간 남짓. 완전한 시골은 아니지만 생활비는 확연히 줄었습니다. 텃밭을 가꾸고 외식 대신 집밥을 늘리고 자연스럽게 소비가 줄었습니다. 생활비가 월 250만 원 수준으로 내려가자 필요 은퇴 자금 규모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최소 10억은 있어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이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은퇴 준비에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얼마가 필요할까? 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 입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면 필요한 돈의 크기도 바뀝니다. 시골 이주가 무조건 정답은 아니지만 소비 구조를 바꾸는 선택은 은퇴 설계를 완전히 새로 쓰게 만듭니다. 3. 건강과 관계가 자산을 지킨다. 세 번째 사례는 63세 자영업자 이씨 가명입니다. 그는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 근처로 내려갔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도시에 있을 때는 스트레스, 미세먼지, 불규칙한 식사로 병원비가 계속 늘었습니다. 혈압, 당뇨 초기 진단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골로 내려가 걷는 시간이 늘고 직접 키운 채소를 먹고
이웃과 왕래하다 보니 건강 지표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병원비가 줄고 약값이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우울감이 줄었습니다.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건 고립입니다. 돈보다 더 빨리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외로움입니다. 마을 공동체 활동, 작은 일거리, 지역 봉사 활동은 그에게 소소한 소득과 큰 만족감을 동시에 주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돈을 더 벌지는 못해도 덜 쓰게 됐고 덜 아프게 됐어요. 그게 자산을 지킨 거죠. 은퇴 후 자산은 숫자로만 지켜지지 않습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병원비가 자산을 잠식합니다. 관계가 끊기면 소비와 우울이 늘어납니다. 삶의 환경을 바꾸는 선택은 결국 장기적으로 자산을 보호하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두 시골로 가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주 그 자체가 아니라 고정비를 줄이고 현금 흐름을 만들고 삶의 방식을 재설계하는 용기입니다. 도시에 살더라도 집을 줄여 갈아타기, 일부 자산을 현금화하기, 생활비 구조 점검하기, 소득 활동을 완전히 끊지 않기. 이런 선택이 필요합니다. 61세 택시 기사의 선택은 극단적이었지만 본질은 단순했습니다.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내가 사는 방식을 바꿨다. 은퇴는 멈춤이 아니라 구조 조정입니다. 회사만 구조 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도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혹시 지금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 질문부터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지금 사는 곳은 은퇴 후에도 최선일까? 내 자산은 묶여 있는가, 흐르고 있는가? 나는 돈을 많이 써야 행복한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방식의 만족을 찾을 수 있는가? 뜻밖의 시골 이주가 모든 사람의 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익숙함을 벗어난 선택이 때로는 자산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설계입니다. 그리고 그 설계의 핵심은 얼마가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반드시 이어져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이 왜 실제로 돈을 지키는가? 감정적인 만족이나 막연한 여유 때문이 아니라 과학적 경제학적 근거로 설명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은퇴 설계의 본론입니다. 4.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의료비가 줄어든다. 건강경제학의 관점. 은퇴 이후 자산을 가장 빠르게 갉아먹는 항목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답은 의료비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지속적으로 분비하게 만듭니다. 코르티솔이 장기간 높게 유지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혈압 상승, 혈당 조절 기능 저하, 복부 비만 증가, 면역력 저하. 이 네 가지는 모두 의료비와 직결됩니다. 고혈압 당뇨심혈관 질환은 60대 이후 가장 흔한 지출 요인입니다. 도시 생활은 소음, 미세먼지, 교통 스트레스, 사회적 경쟁 등으로 만성 스트레스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반면 자연환경에 노출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심박수와 혈압이 안정됩니다. 실제로 자연 속에서의 걷기 활동은 코르티솔 수치를 유의미하게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차례 보고되었습니다. 이게 왜 자산 이야기와 연결될까요? 의료비는 한 번에 크게 나가기도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지속적으로 조금씩 나간다는 점입니다. 약가, 검사비, 병원 방문 비용이 매달 반복됩니다. 스트레스가 줄어 건강 지표가 안정되면 이 반복 비용이 줄어듭니다. 10년, 20년 누적되면 그 차이는 상당합니다. 은퇴 후 자산 방어는 투자 수익률 싸움이 아니라 지출 통제 싸움입니다. 건강은 최고의 절세 전략이자 지출 절감 전략입니다. 5. 소비는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 행동경제학의 관점. 우리는 흔히 나는 계획적으로 소비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동경제학에서는 인간의 소비가 환경 자극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고 봅니다. 도시에는 소비를 유도하는 장치가 너무 많습니다. 길을 걷다 보이는 프랜차이즈 매장, SNS 광고, 모임 문화. 이 정도는 써도 되지라는 비교 심리. 특히 은퇴 직후에는 보상 심리가 작동합니다.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 좀 써도 되지. 이 심리는 합리적 판단을 흐립니다.
소득은 줄었는데 소비 습관은 그대로면 자산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환경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시골이나 전원 지역에서는 소비 유혹이 구조적으로 적습니다. 대신 시간은 많아집니다. 시간이 많아지면 사람은 돈 대신 시간을 쓰기 시작합니다. 텃밭을 가꾸고 산책하고 직접 요리하고 고쳐 쓰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절약이 아닙니다. 소비 구조가 바뀌는 것입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선택 구조 초이스 아커텍처의 변화라고 부릅니다. 선택지가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자산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6. 자산의 3단계 구조 축적기와 인출기는 다르다. 우리는 평생 축적기의 사고방식에 익숙합니다. 더 벌어야 한다. 자산 가격 상승을 기다린다. 장기 보유가 답이다. 하지만 은퇴 이후는 인출기입니다. 돈을 꺼내 쓰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위험 관리가 핵심입니다. 특히 순서 위험 시퀀스 오브 리턴즈 리스크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은퇴 직후 몇 년간 자산 가치가 크게 하락하면 이후 시장이 회복돼도 자산은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생활비로 일부를 인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퇴 직전과 직후에는 변동성을 줄이고 현금 비중을 늘리고 고정비를 낮추는 전략이 합리적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61세 택시기사의 선택은 이 관점에서 매우 전략적입니다. 변동성 큰 도시 부동산 한 채, 일부 현금화, 고정비 높은 생활 구조 저비용 구조로 전환, 단일 자산 집중 분산. 이건 감성적 선택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 전략입니다. 7. 관계 자본이 경제 자본을 보완한다. 사회학에서는 사회적 자본 소셜 캐퍼털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신뢰 네트워크, 공동체 연결이 개인의 삶에 실질적인 가치를 만든다는 이론입니다.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들면 관계가 더 중요해집니다. 정보를 얻는 통로, 소소한 일거리, 정서적 지지, 비공식적 도움. 고립된 노년은 우울증, 인지 저하, 건강 악화와 관련이 깊습니다. 이는 곧 의료비 증가와 연결됩니다. 반대로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작은 소득 기회가 생기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을 공동 구매, 재능 교환, 소규모 일거리 등은 통계에 잡히지 않지만 실질적 경제 효과를 만듭니다. 관계는 통장에 찍히지 않지만 자산을 지켜줍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은퇴 준비를 숫자로만 계산하면 늘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삶의 구조를 바꾸면 계산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면 의료비가 줄고, 소비 환경을 바꾸면 지출이 줄고, 자산을 분산하면 위험이 줄고, 관계를 늘리면 심리적 비용이 줄어듭니다. 은퇴는 단순히 돈이 얼마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서 어떤 구조로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61세 택시기사의 시골 이주는 부동산 투자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는 삶의 구조를 재설계했고 그 결과 자산이 지켜진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시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돈을 더 벌 방법만 찾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삶의 구조를 바꾸는 용기를 미루고 있는 건 아닐까? 자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전략은 수익률 1%를 더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고정비를 낮추고 건강을 지키고 관계를 넓히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략의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그 전환은 생각보다 환경에서 시작됩니다.